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주식 얘기하면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아이템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인지 파악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이 사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좀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과연 이제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인가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는지 좋은 회사를 고르는 법, 좋은 주식을 고르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회사가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사가 갖춰오면 좋을 덕목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한데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성격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덕목으로는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매출, 똑같이 물건을 팔더라도 비용 통제를 조금 더 잘해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한 수익을 많이 뽑아내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회사의 수익성을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장성도 돋보이고 앞으로 점점점 이제 회사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수익성도 되게 좋아요. 똑같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용 통제를 잘 해서 마진을 굉장히 잘 내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회사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루아침에 망할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냐를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덕목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회사가 얼마나 나한테 이제 배당이라는 걸 많이 해주냐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항목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배당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성이 좋은지 아닌지 등을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처음 말씀드릴 덕목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이제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에서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올해 2019년, 2020년 이익이 2018년보다도 더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이익 데이터를 통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덕목은 수익성입니다.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두 개의 계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100을 올린 회사가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영업이익이 4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40%가 되는 겁니다. 이 이익률 수치는 물론 높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의 평균 순이익률 이 10% 내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업종마다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와 현대백화점의 순이익률이라고 하면 두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레벨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업종의 종목들을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현대백화점보다 순이익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을 비교하시려면 비슷한 IT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과 비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수익성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업종 불문하고 요 마진 데이터가 30-40% 가까이 나온다라는 회사는 그냥 어느 업종에 속해 있든 되게 뛰어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마진을 잘 뽑아내는 회사들이 독과점 구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과점 구조인 반도체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하이닉스가 한 30% 정도 이상, 30-40%의 마진을 뽑아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덕목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는 되게 요거를 그냥 스킵하고 앞에 두 가지 데이터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나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 안정성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자산과 그리고 부채 자본이 있었죠. 이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꾸려놓은 준비물을 남의 돈을 끌어와서 만든 부분이 부채였고요. 내 돈을 납입해서 넣은 부분이 자본이었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요 자본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자산 200을 꾸리는데 남의 돈 100을 끌어오고 내 돈 100을 납입한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 곱하기 100으로 계산이 되어서 100%의 부채 비율을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200% 이하로 우리나라 종목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 돈을 납입한 금액보다 남의 돈을 과도하게 끌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 말은 빚을 많이 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빚을 내서 영업을 해도 되지만 이게 과도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종목이 있으셔서 이 종목의 부채 비율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300%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 조금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채 비율,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익 증가율 같은 데이터들은 모두 이제 업종마다 기본적인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닉스라는 회사와 배를 만드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의 이 지표들을 다이렉트로 비교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비슷한 업종 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는 게 맞겠고, 대우조선해양은 비슷하게 배를 만드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과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